생물 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물 다양성의 확인, 감시, 그리고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법 개발은 모두 토착 현지 지식이나 전문 지식 등을 요구하며 연구개발 활동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약 제12조에서는 연구 및 훈련 규정을 두어 생물 다양성 확인,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과학, 기술 훈련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 장려하되 과학, 기술자문 보조기구에서 권고하여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우선합니다. 이러한 연구 분야의 예로는 수분내 계좌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야생생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 연구에서는 과학적 발전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의무를 가지는데요. 이때 지난화에서 다룬 제20조 재원 규정과 앞으로 다룰 제16조 기술해의 접근 및 기술 이전, 제18조 기술 과학 협력 규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훈련과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공공교육과 홍보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해시키고 언론 매체를 통한 전파,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활동을 촉진, 장려합니다. 이러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에도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적절히 협력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은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인식이며 전문가나 정책 이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협약의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인 생물 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다음 화에서는 세 번째 목적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조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